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두목넥 강영입니다. 자, 2022년도 정보처리 실기 시작됐습니다. 실기 합격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첫 과정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1회 필기 합격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죠? 갑자기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합격률에는 영향은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많이 긴장한 상태에서 실기 걱정을 하실 텐데 오리엔테이션 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합격 응원과 동시에 실기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당연히 우리 공부하면 그 해에 그 회차에 합격하는 거 중요하죠. 자, 2022년도에 꼭 합격하시라고 당부드리는 이유는 좀 객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이 2020년도에 시험 범위가 바뀌었죠. 자, NCS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정보 처리가 변경이 됐죠. 그런데 2020, 2021, 2022, 3년 넘어가죠. 그러면 시험 범위가 바뀌어요. 많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 시험 범위인 NCS 모듈 자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듈의 개수적으로도 좀 바뀔 거고 뭐 교재나 이런 데 목차 정도도 좀 반영돼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교재에서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문제 난이도는 회차별로 출제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구나, 그 수준이다 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보실 때 이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 정말 대략적으로만 파악을 하시고 답안지 적는 연습 정도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필기 때처럼 기출문제만 보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정보처리 기사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자, 정보처리 기사와 관련해서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죠. 합격률도 보이고 이 시험 어떻게 바뀌었구나, 지금 현재 이렇겠구나 라고 해서 좀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3회부터는 필기가 컴퓨터 앞에서 치러져요. CBT 필기가. 그런데 우리 실기가 컴퓨터 앞에서 시험 안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시험지 받고 시험지에 검은 펜으로 답을 적고 제출을 합니다. 자, CBT가 아니고 PBT이죠.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자, 전 기사 종목, 이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큐넷에서 응시하는 기술 자격 전반이 필기 시험이 CBT 문제은행 기반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필기는 그렇다 칩시다. 실기는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여러분이 비주얼 베이직이나 C 언어를 정말 코딩을 한 30줄을 해서 시험을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처럼 우리가 시험 범위가 바뀌기 전에도 필답형이었던 부분으로 10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자, 40지 선다형 실기가 치러졌고, 자, 2017년에 지금처럼 직접 답을 적어야 되는 주관식 단답형이죠. 용어에 대한 힌트 없이 여러분이 필답형 실기가 2017년부터 치러졌더라. 자, 이때는 순서도가 나왔는데 자, 이제 순서도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좀 다른 정보 처리 말고 다른 기사에 비해서 좀 늦기는 했지만 NCS 바탕으로 시험 범위가 개정이 됐어요.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자, 필기는 5과목으로 뭐 이전에도 5과목이었기 때문에 별로 다른 느낌은 없었을 수 있고, 기출문제도 과거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도 안 나오고 코드 문제 스타일도 알고리즘이 빠진 문제에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좀 난해했던 게 2020년도이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1, 2회 통합이 되고 실제적으로 필기 합격률 52%였는데 이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시험은 별 의미가 없는 합격률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3회, 4회부터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52%면 첫 시험에 52%면 꽤나 높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필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도까지 해서 합격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오고 자, 2022년도 첫 시험에 좀 어렵다
바뀌었다라고 느꼈어도 60% 유지하고 CBT로 바뀌어도 50% 이상일 걸로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기 합격했기 때문에 이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자, 필기 합격하고 합격자 발표 날로부터 어떻게 해요? 2년 동안은 실기를 응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기 준비하시면서 실기 합격률도 좀 점검은 하시는데 이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이 보시는 그 회차에는 단언할 수 없으십니다. 개인차도 있고요. 문제 유형이 갑자기 바뀌거나 시험의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시험이 1년 2년 치러지면서 모듈별로 좀 중요한 모듈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꼭 5문제 정도, 3문제 정도 정해진 모듈이 있기 때문에 이 합격률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기출 복원된 걸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서 내가 학습에 주모듈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용어 암기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이때 5%였는데 이거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왜냐면 이때는 이 시험을 보고 보신 분들이 아니고 개정되기 전 합격하신 분들이 보신 시험이 있고요. 자, 이 NCS 바탕으로는 2회, 3회, 원래 우리 정보처리 1, 2, 3회만 봅니다. 그런데 4, 5회 해가지고 시험이 좀 겨울까지도 있었어요. 자, 4회, 5회는 시험 문제가 같았어요. 시험 날만 좀 달랐고요. 그래서 4회, 5회는 이렇게 좀 합격률이 나눠서 보여지는데 유의미한 건 20%. 자, 그럼 2021년도 지난 회에는 그래도 시험이 좀 바뀌었어요. 자, 약수령 문제가 포함됐던 2020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좀 낮았고요. 2021년도에는 합격률이 그래도 쑥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수령, 서술형이라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부분에 용어가 아니고 문장을 적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드 문제에서 시언어의 포인터 문제가 등장을 하는 상황, 좀 낯선 상황들 그리고 실수에 의해서 작년도 합격률 25% 뭐 20% 정도 초중반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합격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률이랑 상관없이 내가 합격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자, 그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쭉 시험을 치러가는 과정 중에 그래도 시험에 일정 정도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 시험 과목이랑 배점 분석 12개의 모듈에 대해서 배점 분석 필기에서 실기로 넘어왔을 때 이 상황 그리고 기출 문제 유형 정도와 필답형 어떻게 학습 인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OT에 여러분 합격일 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최종 정보처리 기사가 되는 날은 6월달, 9월달, 11월 달이고요.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 시험이 있습니다. 자, 좀 특이한 상황은 3회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3회 필기 시험이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치러집니다. 왜냐면 CBT로 바뀌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좀 원래 이렇게 일찍 시험을 보진 않는데 그래도 몇 주 정도 당겨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이 응시하던 필기에 합격하시고 실기 접수하고 실기시험 당일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시험장에서 이 변수에 의해서 10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수에서 감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시험 문제를 집중하면 힌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날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 필기시험 보시고 준비 시작하신 분도 있고 합격자 예정 발표 해가지고 되어 있는 날부터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자, 아주 정확한 건 필기 합격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날 기준으로 여러분은 실기시험 접수하시고 실기시험까지 2년 동안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당회에 보지 못하시면 이날 기준으로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아니고요. 365일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시험일이 얼마 정도 남아있고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는 다른 공부하시는데 정보처리 자격증을 필요로 하셔서 준비하시는 분들 있어서 자, 시험을 주구장창 준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실기시험 이 정도로 내가 내 개인 일정 뭐 30일, 40일 또는 20일 좀 실기는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물리적으로 달력에 표시할 수 있는 디데이 날이 필기보다는 좀 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듈 개수는 줄었는데 이 개인차가 있죠. 전공이 아니신 분들 코드 문제 필기 때는 틀려도 합격하실 수 있었는데 실기 때 맞아야만 하는 모듈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본인의 상황도 고려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루라도 더 공부하시는 게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덜 불안해요. 자, 1회 같은 경우에는 시험 때부터 준비 차근히 하고 계시는 분들 좀 천천히 시작은 하시지만 적응하시는 기간도 포함해서 자, 64일 정도로 잡고 계신 분도 있고 아, 나는 확실히 합격하였다라는 문자 받고 시작해야지 라고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장 64일부터 46일 정도 사이에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가장 바람직하죠. 자, 당연히 5월 7일 한 2주 남겨놓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죠. 뭐 나는 관련 직종이야, 개발자야. 그래서 용어 암기 중심으로 좀 정리하고 가야지 라고 목표를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자, 그래도 일주일은 좀 불안합니다. 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어도 20일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1회는 그렇게 넉넉한 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2회, 3회는 좀 깁니다. 자, 2회 우리가 필기 봤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길죠. 자,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좀 건강도 챙기시고 일정 조율도 하시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자, 복습할 기간을 좀 충분히 갖는 스타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2회에 92일 매력적이죠. 자,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부터 시작해도 2달 정도.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게 60일 정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2달, 1달 반 이렇게. 자, 3회에도 필기시험일은 좀 이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CBT 첫 시험이기 때문에 하루만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자, 7월 2일부터 시험 보시고 오전에 보시고 오후에 보시고 원하는 데서 보시고 접수하시는 게 좀 힘들 수 있죠. 자, 그런데 너무 길죠. 이거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우리 정기기사 정보처리 말고도 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일정을 한 거고요. 정보처리는 자, 이 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나중에 접수하기 가장 힘든 7월 22일 시험을 보셨다 하더라도 87일, 8월 10일 참 덥겠죠. 자, 올해 좀 더울 것 같아요. 7월 지나고 8월 10일 날 발표해서 자, 8월부터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68일, 2달 정도 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뭐 다른 주, 뭐 8월 중순 좀 넘어서 준비를 하시면 뭐 50일 정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일정이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 실기 시험 볼 수 있는 요일이 매번 일요일 아니고 토요일 때, 일요일 때 되어 있는 걸 보시고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실기 우리 합격하실 때 평균적으로 개인차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90일까지, 80일까지도 일정 나올 수 있다 이야기 드렸죠. 최악의 경우 좀 정보 처리에 몰입할 수 있는 일정으로 공부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40일에서 50일. 자, 몇 점? 60점 이상 맞으시면 됩니다. 자, 필기 때처럼 과락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총 100점 중에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되고, 문제가 20문제이기 때문에 100점에 20문제, 한 문제에 어려운 문제도 5점, 쉬운 문제도 5점이에요. 그래서 합격률이 낮은 거거든요. 자, 12문제 맞으시면 돼요.
당연히 시험장에서 시험지 제출하기 전에 나 확실히 답인 거 12문제야 라고 확인하시고 답안지 별도로 있지 않고 시험지에 답을 적고 시험지 제출하는 겁니다. 문제지 및 답안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해서 여러분이 12문제 나 맞았어 라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시간 부족하지 않으니 충분히 다 활용하시고 나오셔서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제일 문제인 거죠. 자, 우리 정부처리 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앞이 아닙니다. 지필평가 주관식이고요. 필답형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관식이어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 나 글씨 못 쓰는데 라고 겁먹으실 수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동안 교재 밑줄도 긋고 따라쓰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남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스펠링 그리고 단어 정도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또박또박 잘 적진 않아도 돼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용어 적고 12문제 맞고 나오시는 겁니다. 뭐 약수령 당연히 후해요. 점수가 후하기 때문에 나오면 맞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부담되지 말고 나는 용어 깔끔하게 단답형으로 적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이거예요. 100점 만점인데 60점 이상이면 합격해. 그런데 어려운 문제도 5점, 쉬운 문제도 5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 점수가 이 60점 떨어져도 뭐 30점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50점대. 그리고 60 합격하셔도 고득점 합격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준비 기간이나 개인 차이에 의해서 합격하실 때 시험장 나와서 뭐 가다반 저희가 복원하고 준비는 하지만 최종 발표나는 그 점수 받아보시면 뭐 60점, 70점 정도 사이로 합격을 하십니다. 당연히 딱딱딱 5점으로 합격하지는 않으시고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면 62점, 64점 합격 점수, 부분 점수 나옵니다. 자, 과락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다 또는 나는 긴장하니까 그쵸? 코드 문제 나중에 보겠다 해서 시험지 문제 순서 모듈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 있는 문제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과락은 없기 때문에. 문항수 20문제 딱 떨어지고 2020년 개정 이후 모든 문제 5점 배점으로 난이도 상관없이 5점이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지 않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2시간 30분이에요. 필기는 정말 금방 나오세요. 그런데 실기는 웬만하면 보고 또 보고 실수 때문에 쉬운 문제도 실수해서 5점이 확 날아가면 아깝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퇴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럼 정보처리 기사와 관련해서 시험 과목 필기 공부 잘하셨잖아요. 그 공부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코드 문제가 뭐 결과를 쓰세요. SQL 문제의 빈칸에 스펠링이 적으세요. 이런 문제 유형으로 변경이 되겠죠. 아주 명확하게 우리 공단에서 여러분한테 실기 시험 범위다 라고 하면 필기 때보다 시험 범위가 줄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필기는 5과목이고 과목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과락을 합격 조건에 넣었어요. 그런데 실기는 과락 없다 그랬죠. 시험 범위는 동일하게 NCS 모듈 시험 범위 중에서 21개 중에서 12개 추출해서 시험 범위다 라고 합니다. 필기에서 1과목에서 2개의 모듈, 2과목은 전체, 3과목은 SQL 응용이에요. 활용 아니고 우리 기사니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전체, 이 과목도 전체였는데 4과목 공부한 거 전체 시험 범위다. 그리고 5과목은 이렇게 보안 구축과 관련된 부분만 시험 범위다 라고 시험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럼 고르게 출제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에서는 코드 문제가 두드러지게 5문제, 6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언어도 3종류. SQL과 관련해서 응용
내용에서만 나올까요? 아니죠. 설계 부분에서도 나오고 기본 SQL 명령문 활용 수준과 응용 수준 모두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해서 관련돼서 12개의 모듈 중심으로 분석은 해드리는데 필기의 연장선에서 공부하니까 자, 낯선 문제는 아니구나. 자, 실제적으로 정보처리 기사 실기의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요 항목 NCS에서는 시험 범위다 라고 했을 때 학습 모듈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컨텐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분류 체계가 있기 때문에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 자, 우리 정보처리 기사는 정보통신의 정보기술의 정보기술 개발 부분에서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흔히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 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아닐까라고 했을 때, 자, 명칭 자체는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DB 엔지니어링, 그리고 보안 엔지니어링 부분의 학습 모듈이 우리 3년 동안의 출제 기준입니다. 자, 모듈 변경이 2021년 12월 31일 날 있기는 했지만 자, 변경되기 이전 모듈 중심으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고요. 12개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L5 레벨 5, 레벨 5, 레벨 5이고 레벨 3. 우리 정보처리 기사죠. 자, 기사 정도 되면 설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산업기사와는 다르게 기능사와는 다르게 관련돼서 직접적인 구현보다는 설계의 관점, 확인의 관점, 테스트 수행이 아니고 테스트와 관련된 정책 이런 수립과 관련된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 난이도가 기능사, 산업기사 너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듈 자체 이름을 파악하시면 좀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럴 때 우리 정보처리 기사는 5레벨 정도 전체적인 수준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시험 범위입니다. 자, 산업기사도 그렇고 기능사도 당연히 실기 과목 이름은 정보처리 실무입니다. 근데 안에 있는 모듈의 레벨이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중요한 필기에서도 모듈이었는데 레벨이 좀 낮죠. 그래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모두 시험 범위에 공통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코드 부분 문제 수준 동일합니다. 자,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개정 이후 21개 중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한테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2개의 모듈 골라서 학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고 21개의 모듈 전반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구나. 그러니까 필기책 버리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필기책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시험 합격하고 나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면 2020년 이후에 출제 기준에 따라서 시험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총평이에요. 다 회차별로 기출해설 강의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그 회차에 대한 분석은 해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실기시험 이렇더라 라고 하는 개론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합격률 살펴봤고 자, 전반적으로는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좀 달라요. OT 옛날 것 2020년도 OT를 보실 일은 없으시지만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까지 분석을 한 결과 특별히 우리는 22년도에 보니까 좀 더 최근 이야기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주요 모듈이 늘었어요. 자, 중요한 게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돼야 되긴 하지만 20문제라는 좀 개수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평가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이도 조절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모듈별의 핵심 사항 말고도 수준이 좀 낮은 문제도 출제가 분명히 됩니다. 자, 그 중에서 6개의 모듈로 저는 좀
20년도엔 5개였는데 21년도에는 6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의 모듈이 요구사항 확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UML이라든지 관련하여서 좀 학습을 필기 때 했던 거 연이어서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에서 6개로 좀 증가를 했고요. 합격을 좀 올해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합격하신 2020년도에 합격하신 분들은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요구사항 확인 부분에서도 실기에서 용어 부분 출제되는구나, 문제 구성되는구나. 서브 프로그램 구현 문제 개수는 많지는 않은데 항상 꾸준하게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테스트 관리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중요합니다. 평균 2문제고요. 당연히 출제가 안 되는 회차, 한 문제만 출제되는 회차도 있지만 테스트와 관련된 이슈들은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평균 2문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QL 응용 부분.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3문제까지도 출제된 이 부분, SQL 응용 부분이 한 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SQL 응용 또는 활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사보다는 기능사 산업기사에서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출제를 하는 경우 또는 약수령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SQL 문제만 놓고 보면 난이도는 낮아요. 자, 꼭 맞으셔야 되겠죠. 문제는 한 문제, 평균 2문제 출제되는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되더라도 그 문제는 꼭 맞으셔야 되는 부분 해서 공부를 하면 확실하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 자, 이렇게 박스해서 SQL 공부하시고, 자, 가장 고민거리이시고 시험 공부하시는 동안, 자, 학습의 반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60일 목표다 그러면 30일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보세요. 나는 40일 준비할 거야 그러면 20일은 과감하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출제가 5문제에서 6문제 매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누적된 문항수 보시면.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는 문법 위주로 약 10줄 정도, 15줄 잘 넘지도 않아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자체가 뭐 의미 있지는 않지만 구조가 라인 수는 좀 있긴 하지만 유효한 코드 라인 수로 봤을 때는 20줄 넘지 않은 코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문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나와요. 자, 예전에는 오히려 알고리즘 코드가 나왔어요. 네, 알고리즘 코드보다는 좀 문법에 맞춰서. 자, 왜 그러냐? 레벨 3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코드 문제는 난이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기능사 부분에서는 포인터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된다. 기능사 수준 치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도 좀 문제 개수는 처음보다는 줄었는데 그래도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그래도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부분, IP라든지 프로토콜과 관련되는 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필기 때 기억을 더듬어서, 자, 반은 정말 시간적으로도 좀 투자를 하시고 시험 범위에서 6개 중에 다음과 같은 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 섹션을 좀 다시 한번 암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요령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수령 문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약수령의 범위를 제가 좀 넓게 잡았어요. SQL 명령 빈칸에 키워드 적으세요, 스펠링 적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기사의 최근 경향이긴 하지만 언제 문장을 적으라고 나올지 모릅니다. 조건식을 좀 길게 적으라고 나올지 모릅니다. 약수령, 논수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의 의견을 적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길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단답형 용어가 아닌 문제를 제가 약수령 범위에 다 넣었고요. 자, 계산식과 관련해서 산출의 결과를 적는, 과정을 적는 문제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해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명령문을 적는 문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유닉스, 리눅스 명령. 자, 당연히 약수령해서 자, 뭐뭐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서술하세요. 한 문장 정도 수준. 기사이기 때문에 기능사 산업기사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사는 언제든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이 문장으로 적으실 수 있는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됩니다. 자, 기출과 관련해서 분석했을 때 합격률이 좀 많이 낮았던 이외에 약수령 때문에 낮은 거였어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도 여러분이 기출 분석하시면서, 기출은 분석은 제가 해드리지만 여러분은 꼭 접하셔야 돼요. 답 따라 쓰기. 처음에는 100점 못 맞죠. 답 따라라도 쓰시고 또는 직접 풀고 반복해서 한 회차를 100점 맞을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시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해서 약수형은 주관식 서술형이나 주관식 서술형이라고 표현하지 논술형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의, 특징, 장단점 적지 당신의 생각을 적으세요 라는 논술형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 문장 정도의 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2개의 모듈, 아니 교재도 없고 당황하실 수 있는 문제가 평균적으로 3문제 출제됐는데 작년 시험부터는 한 문제 또는 안 나오고 뭐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필기에서 시험 범위였는데 실기에 빠진 모듈에서 이 용어 또는 IT 전반의 상식 또는 진짜 옛날 기출문제의 최신 신기술 용어,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용어들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어서 딱 봐도 공부를 안 했던 부분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점으로 합격하면 너무 좋겠지만 자, 거기서 10점 정도는 우리랑 상관없는 부분, 60점 맞아도 합격하시는 거죠. 당황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어렵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미련을 버리고 나머지 문제로 여러분은 합격하시는 겁니다. 자, 해서 관련해서 NCS에 자, 능력 단위별 최신 기출 문제 분석했어요. 제가 6개라 그랬죠. 자, 6개의 주요 모듈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는 영역별 누적 문제수 분석을 해서 제가 모듈별로 나눠보고 누적을 개정된 이후를 봤더니 8문제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출제된 거죠. 뭐 보안 쪽에 용어 문제가 8문제 됐긴 했는데 보안 필기 때 5과목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60일, 50일 정도 잡고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도 포함될 수도 있고 한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최근 기조상에 있기도 하고 해서 제가 보안 부분은 제외하고 6개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관련해서 보시면 요구사항 확인해서 제가 20년도에는 요구사항 확인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21년도까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은 요구사항 확인 정보 처리 기사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죠. 꾸준히 한 문제 출제되다가 마지막 회에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해서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UML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해서 꾸준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데이터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부분 보시면 되고요. 출제가 되지 않은 회차가 좀 많고 6문제, 4문제.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은 여러분 출제가 이제 문항수가 처음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꾸준히 한 문제. 모듈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 해서 결합도 응집도 부분은 필기 때 배운 거 그대로 갖고 가시면 한 문제 5점이 남았는 거죠. 꾸준히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2번째 중요한 모듈. 자, 인터페이스 구현과 화면 설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사 실기 부분의 비중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 해서 우리 기사에서는 출제가 그래도 최근에 되기는 했는데 굳이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중요하죠. 테스트는 평균 2문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런 회차별 분석은 회차 기출문제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SQL 응용.
이거 뭐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자, 바로 전에 시험만 보면 한 문제 공부하기 싫을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출제되면 나머지는 틀릴 수도 있지만 SQL 부분은 공부하시면 우리 정보 처리 아니어도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자료 분석을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어렵지 않은 영단어로 여러분 학습하실 수 있어서 꾸준히, 우리 필기 때도 데이터베이스 부분 고득점 노리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정리만 잘하시고 스펠링 틀리지 마십시오. 자, 보안 이야기 드렸어요. 출제의 비중은 어느 정도 있는데 제한된 시간 공부하신다, 전공이 아니신다 그러면 암기가 너무 많은 부분. 자, 시험에 반 정도 투자하세요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자, 꾸준히 세 문제, 다섯 문제 쭉 가고 다섯 문제. 자, 자바, C언어, 파이썬, 새 언어 모두 출제됩니다. 자, 그중에는 C++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와 관련되어서 약수령 문제가 출제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자, C++이 중요한 게 아니고 C 언어 포인터 문제 한 문제 무조건 출제되고, 반복문, 연산자 부분이 자바와 C 언어 고르게 출제되고, 파이썬, 자, 한 문제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경향이 필기에서도 있고 실기에서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면 한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틀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이 네 문제 맞는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출제되는 거 다 맞으면 너무 좋고요. 너무 어려우면 실수를 하면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네 문제, 자, 네 문제 출제 각 5점이다 그러면 벌써 20점이죠. 그래서 NCS 레벨도 낮지만 여러분이 실기를 꼭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시간을 잡아야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2023년도 이후에 약간의 시험 범위가 이제 좀 변경이 되면서 모듈 추가가 될 부분이긴 한데, 자, 이 부분에서 용어 문제가 많이 나오다가 자, 두 문제로 줄었어요. 이게 두 문제로 줄은 이유는 요구사항 확인 부분의 문제 수가 늘었기 때문에 자, 분석적으로는 좀 줄을 거다라는 거죠, 올해.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우리가 필기에서부터 꾸준히 학습하기 때문에 낯선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필기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하다 해서 되어 있고, 패키징 부분은 출제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IT 관련 지식은 많게는 첫 해에는 세 문제 정도 평균으로 잡고 있었는데, 자, 줄어든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도 한 문제 또는 출제 안 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 요구사항 확인 쪽에 문제 수 늘리려고 해서, 자, 이렇게 6개의 모듈을 중심으로 복습 때 다시 한번 용어 외우십시오. 자, 처음 1회독 또는 수강을 하셨을 때 좀 빠르더라도 자, 완강 한 번은 하셔야 되죠. 그리고 시험 전에 용어 암기하실 때 이 6개 모듈 중심으로는 정말 용어 깔끔하게 암기, 스펠링 틀리지 않게 중요한 걸 짚어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암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몫이죠. 스펠링. 자, 보시면 뭐 관련해서 모듈 시험 범위와 관련된 분석을 한번 했고, 자, 유형. 이게 필답형에서 매우 낯설어요. 검은 펜 들고 가서 답을 내가 직접 적어야 돼? 문제가 너무 낯선 거 아니야? 자, 여러분은 단답형 맞고 오시는 거예요. 코드 문제의 경우에는 결과를 쓰세요. 컴퓨터도 없는데 결과는 무엇인가를 적으시는 문제 출제가 되거나, 빈칸에 알맞는 코드, 스펠링, 뭐 당연히 대소문자 중요하겠죠. 자, 해서 뭐 그 정도 코드 문제에서도 나오는 걸 단답형으로 분석합니다. 자, 다 단답형 문제죠. 문제 몇 개예요? 20문제. 20문제에서 15개, 14개, 11개, 17개, 18개, 15개, 13개. 13개? 줄어들었나? 아니요. 자, 왜냐면 제가 올해 분석을 하면서는 선택형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자,
답이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자, 이게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자, 답이 한 개가 아니고 다른 식의 표현도 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는 선택형 문제를 등장시킵니다. 보기가 주어지고요.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런데 이 보기가 등장하면서 특징은 뭐냐면 영어로 단어를 표현해요. 우리 정보처리가 필기에서는 한자어, 영어, 한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표현해서 좀 어렵고 낯설고 이 시험 정말 동일한 용어를 차라리 영어로 다 표현하지 고민 많이 하셨는데, 자, 우리 실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선택형으로 보기를 주는데 보기에서 영어, 영문 보기가 많아졌다. 응집도, 결합도를 영어로 그 세부 항목을 표현하면 정말 낯설어요. 내용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 자 머리 글자 따서 외웠죠. 외웠지만 영어로 풀 스펠링 보이면 낯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을 최근 경향에 두고 단답형의 문항수를 좀 줄여봤어요. 자, 나열형 문제 어렵지 않고요. 이것도 보기에서 나열하세요 이고, 약수령 문항 이렇게 좀 많이 출제되는 3회는 합격률이 좀 낮았던 회차였는데 8문항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논란의 여지 때문에 약수령 줄었다, 안 나오는 회차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산식 2문항 있었는데요. 뭐 계산식 명령어 적는 거 해서 있었는데 뭐 출제는 지금 첫 회 말고는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12문제 맞으시는 거죠? 자, 12문제에 약수령 포기해야지. 아니에요. SQL이 약수령으로 제가 분석을 했다 그랬죠? 그럼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약수령 점수 후합니다. 키워드만 잘 하나 넣어서 무엇은 뭐뭐이다 라고 하면 그냥 5점 줘요. 그러니까 약수령 포기하지 마시고, 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정리 꼭 하십시오. 자, 해서 이렇게 유형별 최신 기출 문제 분석도 한번 해봤네요. 자, 그럼 강의 어떻게 들어야 돼요?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인강으로 학습을 하시는 분들, 교재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정말 독학하시는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 거죠. 자, 근데 강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혼정보하는 느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질문 답변 게시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뭐 남들이 궁금한 걸 내가 궁금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의 포인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강의가 좀 많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질문 거리를 만들어서 강의 들으시는 거. 자, 최소한 좀 빠르게 전반적으로 한 강의를 들으실 때 100% 한 번에 이해는 못 하세요. 한번 쭉 조금 더 빠르게 듣는다라고 해서 나는 1회도 한 번 완강 한다라고 했을 때 이해도 목표 한 30에서 50% 잡으세요. 그리고 파고든다,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놓친 포인트 부분이 다음번엔 보일 거고요.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물리적으로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하니까 자, 어렵지 않아요. 강의 목록 순서대로 완강하기. 자, 간혹 개인차는 있을 수 있으십니다. 자, 개인차가 있는 부분은 비전공이신데 나는 코드 부분이 좀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모듈 1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먼저 들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또는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은 기출분석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완강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는 게 실기 준비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 남기십시오. 자, 저희 두목넷에서는 가장 자랑거리가 학습 질문 게시판입니다. 학습 질문 게시판에서 적으십시오. 텍스트이긴 하지만 답변 성의 있게 드립니다. 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좀 준비하고 있고요.
영상으로 코딩 학습 지원해드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이 뭐 주말에 몰아서 또는 난 퇴근하고 저녁에 남기셔도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학습 질문 게시판에서 혼자라는 느낌 받지 않고 시험장 가실 때까지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 남기세요. 자, 그리고 주관식 필답형 문제지 답안지인 거 꼭 알고 계시고, 자, 지금부터는 뭐 단답형, 나열형, 선택형, 계산식, 약수형인데, 자, 저희가 보는 문제는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뭐예요? 기출, 보건 문제, 수험생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또는 본인 때문에 가다반을 위해서 구성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제의 영역은 이렇더라라는 부분이 정확한 거죠. 시험지 자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험장에 가시는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 머릿속에. 자, 그런데 공단에서 제가 예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2017년도에 필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했던 그때 시험지가 공단에서 문제은행으로 노출된 실기 유형이 있어요. 아, 이렇게 시험지에 문제마다 득점과 배점이 있다. 자, 그때는 뭐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12점짜리도 있지만 무조건 우리는 5점 이고, 자바 코드다 그러면 코드 부분 있고 실행 결과를 답 오른쪽에 검은 펜으로 쓰세요. 이렇게 공개된 이 문제 유형이 가장 정확한 공단의 문제 유형 스타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수험서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재구성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SQL 부분도 자, 키워드 중심으로 적는 게 오히려 기사 스타일 문제이지만 산업기사나 기능사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 다 적을 수 있는데, 자, 관련해서 답안 이렇게 문장, 세미콜론, 스펠링 틀리지 말고 적으세요. 5점이에요. 간단해도 5점, 장황해도 5점. 제가 분석할 때 SQL 문장 적는 건 약수형이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단답형은 항상 시험지에 동그라미 답해서 거기에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냥 한 줄짜리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박스로 구성을 하고, 이건 공통적으로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하면 이렇게 한글로 웬만하면 적으세요. 자, 소괄호 열고 이렇게 적으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예 공부할 때도 검은 펜, 검은 볼펜만 들고 가시고, 자, 예전에는 뭐 검은 펜 아니어도 이렇게 파란 펜 인정해줬는데 지금은 다 검은 펜입니다. 수정액이라고 하죠. 수정액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수정 테이프는 작년부터 되는데 수정액은 안 돼요. 또는 아예 필요 없습니다.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2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시험지에 주의사항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문제 분석에서는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단답형은 이렇게 설명하고 답. 자, 단답형에 이렇게 코드 문제에 답 적는 것도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C, 자바, 파이썬 다 이렇게 코드 있고 실행 결과 쓰세요. 자, 이런 코드 문제의 단답형 부분 점수 없죠. 그냥 5점, 5점이에요. 어려워도 5점, 쉬워도 5점. 부분 점수 없어요. 자, 빈칸 1번에서 2번 쓰세요. 그러면 부분 점수 있습니다. 5점 중에서 두 문제 다 2.5점은 아니고요. 소수점 점수는 없습니다. 뭐 2점, 3점 문제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자, 해서 부분 점수는 있다. 빈칸 2개다 그러면 있습니다. 자, 약수령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로 끝나는데 한 줄만 적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뭐 작성하다가 이렇게 2줄로 적으시면 되고요. 시험지는 기본은 깨끗하게 여기에 밑줄 긋고 별표 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나친 낙서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에다 연습하시고 2기 옮겨 쓰는 작업 시험지 내에서만 검은 볼펜으로 잘 적으시면 됩니다. 저 명필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또박또박 2시간 반 집중. 자, 나열형에서 나와 있는 문제 또는 제가 선택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문제가 이렇게 보기가 주어져요. 박스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보기에 기호를 쓰세요. 자, 그런데 한글보다는 여기가
영문으로 표기될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실 때 영어 스펠링 한 번이라도 풀 스펠링 보시라는 거죠. 자, 해에서 나열형 문항 그리고 선택형 문항의 모습까지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합격합니다. 끝까지 자신 가지고 화이팅 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 60일, 뭐 50일, 60일, 뭐 90일까지 잠시 쉼은 있으시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험장에 가시면 합격하시는 겁니다. 긴장은 되지만 긴장을 좀 늦추시고 시험장에서 좀 더 몰입.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한 30분은 긴장돼서 시험지가 좀 너무 낯설고 건물먹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 시간 2시간 반이니까 좀 처음에는 너무 힘드시더라도 좀 차분히 명상을 하시더라도 10분 정도, 20분 정도는 집중하실 수 있는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준비를 하시고 문제를 꼼꼼히 천천히 템포 있게 보시고 전체 문항 20문제 중에서 제가 당연히 10점 틀리기로 했죠. 어려운 건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나머지는 다 맞는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기형 문제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쉬워졌다. 약수령 문제도 덜 나온다. 희망이 보이잖아요. 각 문제 5점 배점인데 부분 점수 있다. 특히나 약수령 문제 계산식 틀리면 안 되겠죠. SQL 명령문 이런 문제 포함됐을 때 특히나 SQL은 맞아야지, 꼭 맞아야지. 한 문제든 두 문제든 목표를 정하시고 약수령 문제는 제가 부분 점수를 뭐 몇 개라도 있으면 3점 주나요? 그게 아니고요. 후회요. 키워드 하나만 있어도 5점 나가니까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약수령 문제는 기사의 경우에는 이제 안 나온다는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다. 자, 주요 모듈 완전 학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은 1회독 잘 하시라는 거죠. 강의를 빠르게 수강을 하시던 교재를 첫 부분부터 마지막 12개의 챕터 정리하시고, 자, 모듈별 핵심 용어 암기는 꼭 손으로 검은 펜으로 따라쓰기 하신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강조드리지만 자, C 언어 중심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수준이 원래 객체장의 자바 중심으로 코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C 언어 문법 중심으로 다지시고 자바는 거기에 상속 정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해서 C 언어 문법이 튼튼하시면 차이점으로 자바, 파이썬 부분을 짚으시면 되고, 자, 특강 지원하니까 조금 더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자,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은 시험 준비하시는 기간 중에 반 정도 투자한다 그러고 꼼꼼히 천천히 차근히 질문하시고요. 자, 꾸준히 꼼꼼히 학습 시험날까지. 자, 해서 기출문제 꼭 다 보셔야 됩니다. 자, C언어 시험 범위는 C++, 자바, 파이썬이지만 C언어 2문제, 파이썬 2문제, 자바 2문제, 많게는 6문제도 출제될 각오를 하시고요. 자,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나 파이썬 중에 한 문제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죠. 2문제, 한 문제, 2문제, 자바 2문제 또는 파이썬 1문제. 자, 실전 감각을 익히며 최종 마무리는 기출문제의 기출 보건 문제죠. 정확하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이해 못하는 부분,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해설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또는 지난번에 좀 시험을 잘 못 봐서 이번에 다시 재조전 하시는 분들은 기출 보건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고, 아, 내가 그때 이런 상황이었지, 나한테 좀 징크스 있는 모듈은 이거다라고 이번 준비하시면서는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겠고, 따라쓰기, 그렇죠? 또는 직접 풀기 과정 해서 정말 몰라도 손으로 공부를 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발품이 아니고 뭐예요? 손품학 합격. 자, 검은 펜 한자로 다 적을 때까지 열심히 적으십시오. 합격하실 수 있고, 이 정보처리 실기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정말 추억거리 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멋진 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드립니다. 자, 시험장에서도 최선을.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 귀 기울이고
지키고 있겠습니다. 우리 정보처리 기사 필기 정말 힘들었는데 합격하셨잖아요. 실기까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보고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기 이번에 합격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합격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본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